선 넘은 터키 방사청 충격 발언 카프-21 6세대 레이저 무기 발사. 4세대. 한 조롱하던 터키 비상. 한국형 엔진은 F414를 넘어서는 용량으로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 점은 레이저입니다. 엔진의 용량이 커진다는 것은 더 많은 출력을 위함이죠. 그 많은 출력을 사용할 부분은 전자전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그 중에 핵심은 레이저 무기입니다. 6세대기에서 사용할 전자전 무기를 염두에 두고 엔진이 개발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 폭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전투기는 없으니까요. 레이저 무기를 막으려면 완전히 다른 체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레이저를 반사시킬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사를 시킬 새로운 코팅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KF-21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세계에서 첫 번째 비행기가 될 것입니다. KF-21 등 전투기. 최신 정보기술과 무선통신기술이 집약된 국산 전술 항법 장비로 지킨다.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은 기존의 노후화된 외국산 전술 항법 장비를 모두 최신 국산 장비로 교체하여 전력화함에 따라 안정적 항공작전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술 항법 장비는 항공기의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군용 항법 장비로, 항공기는 테이칸 송신소와의 거리와 방위를 확인하여 특정 방향이나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다. 테이칸 사업은 총 307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공항공사에서 개발한 고정형 전술 항법 장비를 모든 공군 비행기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19년에 착수하여 24년 강릉기지에 13번째로 전력화하면서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번 전력화한 전술 항법 장비는 최신 정보기술과 무선통신기술이 집약된 장비로 군 요구 성능과 안전성이 구현되었고, 시각적 청각적 알람 기능 등 정비 편의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외국산에 의존하던 전술 항법 장비가 100% 국산화됨에 따라 창 정비를 포함한 운용과 정비에 필요한 모든 기술 지원이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24시간 무중단 항공작전에 일조하게 되었다. 지난 40년간의 장비 운용 실적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전술 항법 장비를 개발한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공군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21년 인도에 210억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한 데 이어 24년 함정 탑재 이동형 테이큰 개발에도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은 인도 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연구개발의 핵심 요건인 주파수 획득을 공군과 협조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고위공무원 정규원은 이번 국산 전술 항법 장비의 전력화 완료를 통해 공군의 공중작전 수행 능력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택한 장비 개발과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3. 중국. 마하 7분 극초음속 드론 영상 공개. 전쟁 게임 체인저 되나? 중국. 마하 7분 극초음속 드론 영상 공개. 전쟁 게임 체인저 되나? 중국이 극초음속 비행체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시험비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개발에 성공하면 무기를 싣고 성층권에서 음속의 7배로 날 수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 양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고정장치가 풀리자마자 공중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비행체. 잠시 후 활주로에 도착하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중국 과학원이 개발한 극초음속 드론 잼D-19분입니다.
2020년 시험 비행에 성공한 후 2년 뒤 주하 에어쇼에서는 MD-22 불라는 이름으로 공개됐습니다. MD-22분은 고도 20에서 100km에서 마하 7분의 속도로 8,000km를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비행체는 정찰 감시 역할뿐 아니라 내부에 미사일을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데 탐지와 요격은 쉽지 않습니다. 기존 극초음속 드론은 일회성으로 임무 완수 후 폐기되지만 이 드론은 재사용이 가능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먼저 고고도에서 다이빙된 후 상공으로 다시 올라가 본궤도에 진입해 비행하는 것이므로 전체 시스템의 난이도가 이전 세대보다 높습니다. 미국 스트래토론치사가 개발 중인 텔런 A 역시 재사용이 가능하고 성층권 내에서 마하 7분의 속도로 비행 가능합니다. 러시아는 ICBM 탄두에 마하 9분의 극초음속 비행체를 실어 목표를 타격하는 아방가르드 미사일 시스템을 이미 실전 배치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도 사거리 2,800km의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억제 시스템은 대기권을 통과하는 극초음속 비행과 동일한 종류의 설계 및 기술 능력을 제공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극초음속 비행체는 ICBM과 더불어 전략무기로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 양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4. 라그넥스1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 계약 완료. 리지넥스1 대표이사 신익현 이 방위사업청과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미래 해양 무인 체계의 핵심인 무인 수상정 연구개발과 해군 요무인 복합 전투체계인 네이비시 고스트의 완성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사업 규모는 398.65억 원으로 해군 전진기지 및 주요 항만에 대한 감시 정찰 및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12m급 무인 수상정 2척을 2027년까지 업체 주관으로 개발한다. 아이그넥스1은 2015년부터 민곤 과제로 무인 수상정 해검 시리즈를 자체 개발하며 관련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왔다. 추후 작전 반경 확장을 위해 적외도 상용 위성까지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전력화될 무인 수상정의 개발이 최종 완료되면 K방산의 해외 시장 공략에 앞장설 대표 무기체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무인 수상정의 무장 및 탐지 체계를 모듈화하고 품목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미래전 양상에 대응할 해양 플랫폼 분야에 가장 신뢰받는 솔루션으로 만들어낸다는 포부다. 5. 영구 우크라이나 파병 검토 우크라 군대 훈련이 목적 영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영국 등 북대서양 조약기 구회원국들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제공했으나 병력을 보내진 않았다. 28일 현지 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오를 방문한 존 힐리 영국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군대 훈련을 위해 영국군을 파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힐리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의 드론, 무인기, 포탄, 방공무기 체계 등 2억 2,500만 파운드, 약 4,116억 원 상당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약속했다. 영국은 지난 보리스 존슨 내각 시절부터 우크라이나 신병들을 영국으로 데려와 기본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빠른 속도로 진격하며 더 많은 영토를 빼앗는 등 상황이 다급해진 가운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영국에서의 훈련 대신 영국군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럽 국가들이 일종의 국제 평화유지군을 구성해 휴전 조건의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유지군 파병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번에 영국이 밝힌 군대 파견은 평화유지군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내가 당선되면 취임 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으나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기자회견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싸움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을 뿐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오는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힐리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트럼프 당선인의 평화 계획을 지켜볼 것이라며 다만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말했다.